우리 현대사에서 이념 갈등은 이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에는 이유를 모른 채 이 공포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일도 있었고요. 또 소중한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곳 하면 이 창원의 괭이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과 경남 오늘은요. 괭이바다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계시고 또 현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창원 유족회를 통해서 진실규명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치수 회장 모셔봤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창원 유족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1950년 한국전쟁 그 무렵 정부에서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였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이제 자위 활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정부에서 예비 금속했거나 네. 보도유명 가입자들을 대량 학살했던 사람들이 모여간 그런 단체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국민보도연맹원 사건,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도에 해방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부 수립이 48년도에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는 미군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단독 정부 반대라든지 또 토지 개기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분출 사회의 어떤 분출이 억압되어 있던 걸 사회 분출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 미군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군정 포교령 제메토 이렇게 위반하면은 그때 잡아갔습니다. 예.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미군정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단독 정부 반대 또 토지 계획을 해라. 네. 또 공출을 많이 받아간다. 공출 제도를 이제 바꿔라. 예. 이렇게 이제 소유를 하면 그게 다 미군정 포교령 위반이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감옥서 옛날에 이제 형무소죠. 네. 형무소에 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1950년도 무렵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생길 발족을 하고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되고 나서 국민보도연맹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다 자위 활동했다. 예. 안 했던 사람들 대부분 안 했는데 국민보도연맹으로 가입해라 해가지고 가입을 시켰던 사람들을 전쟁에 나니까 죽였던 학살을 했던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해당 조직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까지 강제로 가입을 시켜가지고 많은 분들이 희생됐던 그 사건. 지금 저 이야기 듣기로 우리가 유족들 활동을 했던 사람들 보면 예. 국민보도연맹은 이제 자위 활동했던 사람들을 교회하기 위해서 가입을 시켰는데 예. 사실은 그게 이제 자위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할당제식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에서 너가 면에는 몇 명 가입해라. 예. 또 너가 동에는 몇 명 가입해라 해가지고 가입해가 이자기 도장을 가했으니까 가입해 도장을 찍어줬던 예.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으로 예. 학살을 당했던 그게 또 보면 21살 네. 25, 네. 30대 미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경남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경남에서는 1960년도에 활동을 했던 사람, 유족회 4.19 혁명 이루고 나서 유족회가 결성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경남에는 회원이 25만 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자료에. 그게 허정 내각에 보고됐던 내용인데 회원이 이제 많다 보면은 한 가정에 2명도 있을 테고 3명도 있을 텐데 줄 잡아서 반으로 봐더라도 한 10만 명 정도는 학살당하지 않았겠느냐. 예. 이게 추정을 할 따는 거죠.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괭이바다로 불리는 곳 중에 수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괭이바다가 어느 지점쯤 되는 겁니까? 괭이바다는 이제 창원시 그 마산 하포구 부산면 원전부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게 보면 거기에 가면 끝자락에 거제가 보이고 진해가 보이는 저 멀리 고성이 보이는 그 사이의 바다를 괭이바다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좀 어떻게 돼 있던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괭이바다는 다시 이제 그 설명을 좀 제가 다 못 해드렸는데 예. 괭이바다는 밤만 되면 바람이 좀 세고 파도 소리하고 그렇게 어울려 가지고 고양이 울음 소리가 같이 들린다 해가지고 괭이바다였고 예. 진실 규명을 저희들이 마산 핵무소에 예부 금속됐던 사람들 네. 이 전체가 1681명입니다. 그중에서 진실 규명 신청했던 사람이 66명 정도 되고 진해 마산 창원의 국민보도양 사건으로 진실 규명이 됐던 사람이 77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140명 정도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실 규명을 받았고 그다음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직권조사로 이거는 이 잘못된 죽음을 당했던 사람 명단에 보면 297명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전체가 한 440명 정도 명단은 나오는데 핵무소에 계셨던 분들 예비금속대가 핵무소 계셨던 분들이 1960년도에 그 당시 그 국회 조사단에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 1681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절반도 안 되죠. 그죠? 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료는 어딘가 있을 텐데 예.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회장님 아버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사건으로 그 아버님께서도 희생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신 건지 그 이야기 좀 들을 수 저희 있을까요? 아버지는 그 촌에서 그 부산에 옛날 일제시대 때 동네 그 마산 성호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부산 동네 옛날에는 고등학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동네 중학교를 갔는데 그게 5년짜리거든요. 그래서 4학년 때 독립운동한다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는가 봐요. 그래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네. 퇴학을 당하여 집에 좀 있다가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되 소문에는 또 할아버지 이야기로는 그게 선생이 동네 고등학교 선생이 그 소개를 해가지고 일본으로 또 그 유학을 보낸 걸로 예. 소개해가지고 풍전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와세다 대학 조도전 대학이죠. 네. 졸업을 하고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부산기계고등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선생을 한 2년 정도 넘게 하다가 1947년 4월 1일부로 그 이제 저희가 그 고향이 구사면 수정인데 네네. 수정이 안녕부락인데 집에 가까운 곳으로 마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마산고등학교죠. 마산고등학교 생기니까 전출을 신청해가지고 4월 1일부터 전출을 왔더랬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은 7월 달에 그 자산동 일대에 그 전봇대에다가 10군데의 전봇대에다가 방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요? 예. 네. 그 방을 붙인 그 때문에 미군종 포고령 위반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결국은 희생을 당했죠. 그 방을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예. 그 방 내용을 보면 이게 국가기록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학교 쭉 나왔던 그런 부분도 학교 선지 전출입도 국가기록원에서 제가 찾아낸 것인데 그 방 내용이 첫째가 47년도니까 미군정 시절이죠. 네. 그러니까 첫째로는 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라. 미군이 이제 네. 자꾸 정권을 잡지마고 그렇게 하지 말고 포고령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말고 국민에게 넘기라. 자, 첫째로 그기고 두 번째로는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라. 예. 예. 그게 이제 그때 이승만 그 당시 그 대통령도 그 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계획. 그래서 세 번째로는 남녀 평등권을 실시하라.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철저히 찾아서 숙정하라. 여러 이 방을 붙이는 바람에 그래서 미군종 포르경 위반에 걸리게 됐죠. 네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강제로 이제 뭐 가입이 되셨던 건가요? 그래서 그래가 그 뒤에 또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또 잠시 나왔더랬어요. 예. 나오셔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집에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일을 도고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또 48년도에 또 분리가 갔어요. 분리갔는데 보니까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대보니까 고문에 의해서 무슨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1년 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오시자마자 아마 제가 볼 때는 강제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았겠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고 전쟁이 그게 9월달이 있거든요. 예. 1949년 9월달입니다. 가입을 하고 1950년도 6.25 전쟁이 나니까 7월달에 이장이 부여가로 면사무에 나왔나. 그래서 네. 쌀소고리와 갱이를 들고 맨 소재지 그게 수정리죠. 수지 부여로 나가지고 그 질로 사라져 버리고 못 찾게 되죠. 예, 그때 몇 살쯤 되셨어요, 회장님께서? 저는 그때 3살이었습니다. 기억은 뭐 전혀 없으시겠네요. 전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제 동생은 이제 유복자고, 예, 유복자. 저는 전혀 기억 없고, 저 형님, 11살 많은 형님은 기억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가 없고 이러니까 남들은 아버지가 이게 억수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님한테, 이제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봄이었는데, 예. 그래서 저도 문득 여러분, 이웃 아줌마들하고 계시는데, 어머님, 아버지는 어디 갔었습니까? 왜 아버지가 우리는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눈물을 걸썽거리면서 저도 이제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참 새록새록한데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제 우리 동네 앞에 보면 진달래가 막 피가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면서 눈물을 걸리면서 너가 아버지 돈 벌러 갔다. 찾지를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뒤로는 제가 아예 참 자체를 안 했죠. 네. 예. 그럼 어떻게 사망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예.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진실할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때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를 아버지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그거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저 형님은 아버지 때문에 마산고등학교 공부를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관학교 시험 쳐가지고 연자제에 걸려가지고 네. 아버지 이야기하면 아예 입 밖에 못 내고 합니다. 네. 그래도 자식 된 노래에서 어떤 진실 규명이라도 하고 싶어서 네. 제가 2007년도에 부산에 이제 제가 집이다 보니까 남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게 마지막 날 신청을 하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창원 유족회 노치수 회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사고 소식 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사천 나들목 부근 3차로입니다. 갓길에서 승용차 트레일러 간의 추돌 사고 발생했고 처리 중이라는 점 감안해서 좀 안전하게 지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창엽 통신원한테 제보였고요. 그리고 또 연덕로 연덕사거리에서 교육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5876번님의 제보 고맙습니다. 또 진해대로 어은교차로에서 진해구청 방향으로도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원욱 통신원의 제보 고맙습니다. 자, 그동안 회장님께서 그렇게 진실규명을 시작해 오셨고 애써 오셨습니다. 2020년 2월에 아버님과 관련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으셨어요.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게 뭐 말할 수 없이 이제 진실 규명이 됐구나라고 네. 생각이 되죠. 됐는데 그것도 지금 그 7년 거의 7년 거 가지고 진실 그 무죄 판결을 받고 저 민사까지 다 끝내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해 민간인 희생자를 기리는 그날의 눈물이라는 이름의 위령탑이 세워지기도 했었고 또 오는 6월 10일에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준비로 3일 뒤라서 많이 바쁘실 텐데 어떤 의미와 바람을 담고 행사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이제 우리 유족들이 보면 대부분 아버지들 또는 부모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인 날짜도 모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무덤도 없죠. 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창원시에서 또 도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가포 바닷가 산 73번지 바닷가에다가 위령탑을 세우고 명각비를 세우는데 참 그 부모들이 없는 참 무덤도 없는 또 어디 가서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사람들 남다르게 올해는 제 창원시나 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위령탑을 세우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추모제를 위령제를 지내는 게 새로운 감회가 들죠. 네, 알겠습니다. 자, 희생자들 한국전쟁 희생자들 명단 가운데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유족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으실 건데요.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좀 계획을 갖고 활동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에 지금 일기 때 진실화해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지금 신청을 해뒀는데 이제 빨리 그 진실 규명만 하면은 또 다른 2차적인 저희들이 활동을 또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창원 지방에도 학살된 정확한 장소를 지금 모르다 보니까 예. 학살한 장소가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를 발굴해서 참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안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바람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 이곳 경남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태어난 곳이고 또 제가 자랐던 곳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슬픈 사연을 아픈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네. 예. 참 제가 고향이 자라난 곳이 참 좋은 곳이죠. 네, 경남이 네. 진짜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역사 진실 위해 애써주시고요. 저희도 마음 모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과 경남 오늘은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창원유족회의 노치수 회장을 만나봤습니다.